여러분은 살면서 위대한 거짓말이란 단어를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5가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마 평생 믿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만들어진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이 위대한 거짓말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사람들의 감정과 사회적 동조 심리를 활용하여 단순히 제품을 파는 수준을 넘어 문화를 다시 쓰고 사람들의 행동까지 바꿔버려 미친 듯이 돈을 쓸어 담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케터들이 창조하여 인류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아직도 여전히 속아 넘어가는 세계 최고의 위대한 거짓말 5가지를 말해보려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원래 희귀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죠. 게다가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힘들게 채굴하는 광물도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은 그걸 모를 뿐이죠. 남아공 킴벌리에 본사를 둔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는 너무도 많은 다이아몬드 보유로 인해 마치 카르텔처럼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공급과 판매를 모두 통제하였으며 매년 시장에 나오는 다이아몬드의 양까지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다이아몬드를 마치 희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수요를 높였습니다. 194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결혼반지에는 사파이어나 루비 같은 보석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추후 결혼반지의 80% 이상이 다이아몬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디어는 이를 20세기 최고의 마케팅 중 하나라고 불렸죠. 단지 압축된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결혼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이아몬드 회사 드비어스의 가장 큰 고민은 다이아몬드는 실용적인 가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으니 감성팔이를 해야 했죠. 그리고 사랑보다 더 감성적인 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케터들은 다이아몬드를 사랑, 헌신과 연결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수반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영원히 남을 증표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모든 남자들에게 심어준 거죠. 영화나 잡지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등장했고 연예인의 결혼 소식에는 항상 다이아몬드 반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터들이 다이아몬드를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만든 순간 대중들은 그것을 평생의 자산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은 어떨까요? 소매가로 구입한 다이아몬드는 재판매 시 가치가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보석상은 중고 다이아몬드를 매입조차 꺼려하죠. 게다가 요즘엔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채굴이 아닌 실험실에서 만들어집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것은 화학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실제 채굴된 다이아몬드와 완전히 동일하며 가격은 그보다 80%나 저렴합니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특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프로포즈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 식사 관련해선 모두의 의견이 다르고 여전히 논쟁 중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논쟁의 불씨를 지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존 하비 켈로그이며 켈로그 브랜드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담백한 음식이 불순한 생각을 줄이고 사람들을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곡물 위주의 단조로운 식단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이 훗날 콘플레이크가 되었죠. 그는 아침을 거르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는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어 대중을 설득했습니다. 켈로그는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어느 정도 건강식이었지만 대량 생산에 돌입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설탕 함량을 늘려왔습니다. 게다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가공 과정 및 각종 첨가물을 넣으면서 사실상 더 이상 건강한 음식이라고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영양가 있는 식품으로 브랜드화했고 부모들은 그 말을 믿고 시리얼을 계속 구매했습니다. 이후에는 만화 캐릭터 및 여러가지 맛을 추가해 아이들을 타겟으로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먹는 것을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켈로그 브랜드의 진실을 알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그들의 거짓된 마케팅 전술을 모두 반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얼은 아직도 달걀 바로 밑에 위치한 세계에서 2번째로 인기 있는 아침 식사입니다. 우유는 사람 식단의 필수품이자 건강하게 자라고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홍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약 65%는 유당불내증이고 우유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양소는 실제로 다른 음식에서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사람들은 우유보다 탄산음료나 주스에 더 많은 돈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유 제조업계에선 칼슘이라는 한 가지 핵심 건강 효능에 집중하여 우유로 뼈를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강력한 마케팅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케팅의 핵심 메시지는 우유는 튼튼한 뼈의 필수, 특히 아이들에게였으며, 이로 인해 모든 가정의 냉장고 안에 필수로 비축하여 매일 마셔야 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마케팅은 건강,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주지 않는 부모는 나쁜 부모라는 죄책감을 심어준 겁니다. 우유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가 골다공증 1위라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문제를 엄청나게 이슈화하여 지금은 누구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냄새입니다. 리스테린은 원래 외과용 소독제였습니다. 수술기구를 소독하거나 바닥 청소, 상처 소독 같은 곳에 쓰였죠. 하지만 매출이 줄어들자 램버트 제약은 대중을 겨냥해 리스테린의 용도를 완전히 재정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입냄새를 인간관계, 자존감, 심지어 성공을 위협하는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리스테린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입냄새는 다른 원인의 증상일 뿐이며 리스테린은 그 증상을 일시적으로 가려주기만 할 뿐입니다. 의학적 치료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의학 치료제인 것처럼 보이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마케팅은 사람들이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던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재정의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작은 결점을 마치 매일 치료해야 하는 의료 문제로 부각시킨 뒤 입냄새를 큰 에티켓 위반이라 규정하게끔 사회적 규범을 바꿔버렸습니다. TV 광고, 잡지 광고에서 입냄새로 회의에서 민망한 상황 같은 장면을 보여주며 사회적 불안을 자극했죠. 리스테린의 강한 알코올 향과 혀가 얼얼한 느낌을 오히려 세균이 죽는 증거로 포장하였으며, 마케팅에서는 이 불편함을 긍정신호로 연결했습니다. 게다가 입냄새는 스스로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혹시 나도 라는 생각에 미리 리스테린을 쓰는 게 안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평범한 것을 가져와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의 감정에 파고든 뒤에 그 감정을 피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공식을 기가 막히게 따른 마케팅 수법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하실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원래 대한민국에는 11월 11일이라는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숫자 1이 빼빼로 모양과 비슷하다는 시각적 연결고리를 발견한 뒤 이날에 친구나 연인에게 빼빼로를 선물하자는 규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소하지만 챙겨야 할 기념일로 포지셔닝된 사례입니다. 안 챙기면 관계가 서운해질 수 있다는 가벼운 죄책감을 형성하는 건 덤이죠. 학창시절 친구들끼리 교환하는 문화를 적극 확산시키며 어린 시절부터 습관을 시켰고, 그 결과 빼빼로 데이를 안 챙기면 관계에서 빠진 사람이 된다는 무형의 사회 압력까지 형성됩니다. 빼빼로데이는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다른 사례와 전형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인데,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문제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을 연결한 뒤에 행동 습관화를 시키고 문화로 고착화시킨 거죠. 본질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던 기념일을 문화로 포장해 판매 습관을 만든 마케팅 승리 사례입니다.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 빼빼로데이까지 이 5가지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평범한 상품이 특별한 이유를 가지게 되면 소비자는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만들어내고 감정을 연결하며 행동을 습관화하면 문화로까지 확장됩니다. 이 전략은 단순히 부정적인 소비를 만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공식을 잘 이해할수록 단순 판매를 넘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사업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것을 마냥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역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